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공모주를 우리가 청약을 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다음 주에도 무려 5개의 공모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우리에게 또 치킨값을 줄지, 그 반면 어떤 거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지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기업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유진 테크놀로지, 유튜 바이오, 그리고 KB 제27호 스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공모가 17,000원, 시초가 14,550원으로 시작과 동시에 7,000원이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그리고 고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네요. 25,450원, 종가는 21,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초가와 고가가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기릿은 아쉽게도 연기를 받았지만 그래도 배정받으신 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유진 테크놀로지 1개월짜리 17%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유튜바이오입니다. 요 친구가 깜짝 파티를 한번 보여줬죠. 공모가가 4,400원이고 시초가는 6,000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고가가 1,700원까지 올라가 종가는 8,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충분히 공모주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깜짝 상승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하고 시초가 매수가 몰리면은 우리가 더 높은 가격에 팔 확률이 높아질 듯 합니다. 어쨌든 유튜바이오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 정말 좋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솔직히 바이오에 관련된 그러한 투자 심리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혹시나 앞으로 다가올 바이오에 관련된 공모주 여기에도 좀 훈풍이 불까, 그런 기대도 이어서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기 리슨 유튜바이오 패스를 진행했고 1개월짜리 17%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에 조금 올라가더니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리슨 바로 손절을 쳐서 수익은 마이너스 3,493원, 그 다음에 수수료가 1,500원이 있으니까 5,000원의 손실을 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좋을 확률이 있다는 거 저끼리 또 분명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손실을 보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들어 증시가 다시 바닥을 치는 모습을 나타냈고, 방금 전에 봤던 유튜바이오처럼 깜짝 상승이 나타나는 공모주도 있다 보니까 팩에 대한 분위기가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조금 뒤에 보겠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스펙, 그 친구도 청약을 했고 앞으로 스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나 이제 스펙을 같이 청약하신 기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교과서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이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리고 뭐 시간도 많다, 그렇다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스펙이 2,000원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펙은 이제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보통 쓰이고, 만약에 3년 내 합병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2,000원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1,857원 이거를 사놓으면은 3년이 지나서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2,000원이 넘는 한 2,100원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넘는 그 정도의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니까 무조건 먹는 상품이다 라고도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파트에 있는 마이너스 P처럼 이렇게 붙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지금 미국 금리가 뭐 5%가 가니 많이 요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자라고는 조금밖에 안 주는 스펙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들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금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스펙도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원까지는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그냥 난 그 기회비용도 아깝고 신경 쓰기도 싫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 손절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들 있었죠. 오늘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BI 매트릭스, 메가터치, 큐로셀, 컨텍, SY 스틸텍, 에이징 랜드, 그리고 한국 스펙 13호가 있었습니다. BI 매트릭스, 자 기관 수혜측이 900대, 그 다음에 의무 합격은 4.1%로 나름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은 1.5조가 몰렸고,
균등 배정 수량은 1.7개인데 저 기릿은 운이 없게도 1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있었길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가터치입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760대 1, 그 다음에 의무 확약은 9%, 균등 배정 수량은 3.93개, 저 기릿은 4개를 받았습니다. 증거금은 2조에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큐로셀입니다. 요 친구는 저 기릿은 패스를 했고요. 그 이유는 기간수 예측이 20대 1, 의무 확약이 4%밖에 되지 않았죠. 데이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아까 보다시피 유튜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서 혹시 뭐 깜짝 상승을 해주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고, 그거를 노렸는지 증거금이 나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조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6,700억이나 나와 균등을 청약했더라도 1.4개 혹은 1.8개 최대 2개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큐로셀 패스는 진행했지만 깜짝 상승이 나오면서 다른 공모주 분위기도 올려주길 바라고, 컨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그냥 살짝 애매했지만 그럼에도 방금 봤던 큐르셀보다 더 나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기간수 예측 200대 1, 의무 확약 1%인데 증거금은 500억밖에 몰리지 않았고 청약을 했다면 8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Y 스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에서 진행을 했고 기관수 예측 1100대 1, 의무 확약 6%, 이 정도면 나이스하죠. 균등 배정 수량은 5.5개인데 이게 이번 주는 거의 다 최소 수량이네요. 이번에도 5개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금은 1.57조가 몰렸고 이 친구가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유통금액이 140억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유튜바이오도 이제 유통금액이 매우 낮았는데 유튜바이오처럼 깜짝 급등 그런 것들을 살짝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의 기대작이었습니다. 바로 에이징랜드,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기관수 예측은 490대 1, 의무 확약이 무려 22%,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이 6.2조나 몰렸고 균등 배정 수량은 1.26개.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에 운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저길이 이번에는 2개를 이번에는 2개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확률이면 충분히 뭐 노려볼 수 있겠죠. 기름분들도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유통 비율은 29%, 유통 금액은 772억,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분위기 좋은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스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길이 청약을 했고 방금 전에 봤던 KB랑 좀 달라요. KB는 저기릿이 100개나 받았는데 얘는 10개인가 11개인가 그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조금 더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번 스펙은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닉스입니다. 일단 매도 전략은 현재까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시초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도 44%, 유튜바이오도 36%, 이제 요 정도 거의 시작과 동시에 50%도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모주라면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10,000원짜리 공모주가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 기릿은 10,000원에 매도를 딱 걸려고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50%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뭐 13,000원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사실 수수료 떼고 나면은 뭐 없겠죠. 그럴 때는 바로 매도하는 전략도 당연히 괜찮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아침에 9시부터 10시 사이에 내가 주식창을 조금 볼 수 있다면은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9시 반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그때 혹시나 오르면은 매도를 하고, 다만 그것도 양날의 검이겠죠.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 또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아쉽지만 손절을 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도법에는 당연히 정답은 없겠죠. 다만 이 이제 시초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와중에 유튜바이오 36% 시작했다가 144%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처음 시작이 50%가 넘게 출발을 한다면은 저 기획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까지는 바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자면은 소닉스 화요일날 상장합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통 금액이 380억,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50%가 넘는 수익, 한 주당 커피값 하나 정도의 수익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메가터치 NH에서 진행을 하고 상장일 예정은 11월 9일 목요일, 데이터가 좋고 유통금액도 460억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2개당 커피값 하나 정도, 그러니까 저기를 4개 받았으니까 커피값 2개 정도의 수익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큐로셀입니다. 이 친구 저기를 패스를 했지만 깜짝 상승이 나타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공모주 특성상
시초가부터 높게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초가가 뭔가 애매모호하게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그리고 컨택입니다. 이 친구는 좋은 가격 왔을 때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BI 매트릭스 저 기리슨 한 개를 받았지만 열심히 팔아서 최고가에 팔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유통금액이 255밖에 안 돼요. 꽤나 기대가 되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I 매트릭스 11월 9일, 컨택 11월 9일, 큐로스의 11월 9일, 메가터치까지 11월 9일 하루에 4개가 동시에 상장하면은 돈이 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먼저 튀어나가는 한 개 혹은 두 개 그 친구들만 좋을 확률이 높고 나머지는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4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5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핵심만 보고 요런 기업이구나 이 정도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저 기릿이 아이고 기특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이고요. NH투자에서 진행, 공모가 밴드 상단이 3,600원인데 공모가 4,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초기 투자 및 신성장 산업 투자에 강점이 있는 벤처 투자에 관련된 기업이네요. 그래서 이 친구 너 어디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었니? 라고 봤더니 당근, 직방, 컬리 등 다수의 유니콘을 초기에 투자해 키워낸 눈이 있다고 하며,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가장 유명한 섹터 어디죠? 맞습니다. AI죠. AI. 그 AI, 핀테크, 플랫폼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넥스트 유니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23년 반기말 기준 벤처 투자 조합 19개, 사모투자 합자회사 1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해서 돈 버는 회사군요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AI 투자의 전력 투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기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AI가 내년까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준다면 이 친구도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듯 하네요. 다만 저 기릿은 걱정이 조금 됩니다. 바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미래세 벤처 투자 등등 다 비슷한 계열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들 월봉을 보시면은 2021년, 2022년 다시 돌아오면은 2020년 말, 그 다음에 아주 IB는 21년 말, 이때 우리 코시국대 증시가 너무 좋았을 때 그때 당시에는 벤처가 얼마나 유망하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넘쳐나니까 여기저기로 돈이 흘러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 입으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적을 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이때 갑자기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21년보다 22년이 오히려 줄었고, 그리고 올해 반기를 봐도 확실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기업 특성상 언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언제 그 돈을 뽑아내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들쑥날쑥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시국에 주식하시는 기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적인 실적 내는 친구들 코스피 상장사에서도 찾기가 많이 어렵죠. 그런 와중에 신생 회사들이 돈을 잘 벌기는 당연히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캡스톤 파트너스 요런 기업도 돈을 벌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환경은 아니겠죠. 자, 다만 기관들의 평가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무려 950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많은 기관들은 4,000원 이상을 선에서 공모가를 4,000원에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의무 합격은 0.18%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저 기릿은 균등 배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기름분들이 비례를 한다면 비례는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심플합니다. 일단은 공모가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올려도 4,000원밖에 안 되는 이 와중에 균등 배정 물량은 20만 주밖에 안 되고 한 사람당 한 주 받기도 어렵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요즘 공모주 솔직히 올라봐야 50%, 많이 올라봐야 1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수료 2,000원 떼고 나면은 남는 거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균등 하신다면은 균등은 패스하시고, 비례를 하신다면은 그거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예상 시총이 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3%면은 150억, 충분히 유튜버이오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초반에 혹시나 주가 출발이 뭐 이상하다면은 그때 노려보는 방법도 유효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캡스톤 파트너스 NH투자에서 진행하고, 데이터는 나쁘지 않으나 균등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러나 5개 이상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비례 투자자는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요 녀석이 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미래 NH 하이에서 진행하고 아직까지 공모가는 미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2차전지용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 친구의 생산 능력 기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지금은 4등이나 중국 제외하면은 4등이나, 하지만 27년에는 1등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가득하다라고도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최근 들어 기름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때 공모가 산정했을 때가 바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이때인데, 이때랑 지금이랑 주가 차이가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무려 20%가 넘게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기래, 근데 이거 에코프로 BM 말고 다른 거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말씀하시겠지만, 기르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2차전지 똑같은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나쁜 와중에 그때 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받으려고 했던 그 가치가 지금은 당연히 통용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평가는 나오지 않았으나 저 기릿은 좋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하는데, 일단 화요일날 확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보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공모가를 어디까지 낮출지. 일단은 최소한 3만원은 깨져야 되지 않나, 2만원대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데이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보고 확실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제 최근 3일간 2차전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테슬라도 올라가는 등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만약에 오는 주도 2차전지가 조금 쭉 올라가 준다면은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할인을 많이 했다는 가정하에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나와서 모두가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인기현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NH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가는 미정. 동인기현, 야 뭐하는 기업인가, 무슨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ODM 전문 기업입니다. 전문 산악인용 가방, 텐트 등이 주력 제품이라고 하고요. 세계 유수 아웃도어 브랜드들과 협업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이라고 하며, ODM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해외 생산 법인을 두고 있으며 1만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고 하네요. 저 기릿은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혹시나 등산 좋아하신다면은 이거 쓰시나요? 인수스. 요 브랜드가 가장 유명해 보였는데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유통, 의류주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면서 주가도 조금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한세실업, 그 다음에 영원무역 요 친구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동인기현 타이밍은 나쁘지 않다라는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가방, 그 다음에 가방 외 OEM, ODM이 가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실적은 쭉쭉쭉 성장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살짝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기현 NH에서 진행하고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18만 5천원,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은 20만 주가 넘고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공모 밴드가 3만 7천원이 상단이기 때문에 요런 친구가 우리에게 치킨 값을 주는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꼭 좋은 데이터가 나오길 바라고, 다만 아쉬운 건 시가총액이 2,300억으로 조금 높다는 거, 구주 매출이 23%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요, 동인기현 요 친구는 바로 코스피로 상장하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스톰테크 하이투자에서 진행하고요. 공모밴드는 8,000원에서 9,500원,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스톰테크는 뭐하는 기업인가? 정수기 부품 개발 판매 업체이며 주요 제품은 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피팅이 뭔가? 바로 관이랑 필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하는 부품이라고 하네요. 이미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며 고객사로는 코웨이, LG전자, SK매직, 삼성전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스톰테크를 보자마자 이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피코그램. 참고로 저 기릿도 피코그램의 정수기를 사서 쓰고 있는데, 저 기릿은 잘 쓰고 있는데 주가는 좀 많이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수기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주요 제품 매출액을 보시면은 피팅 올인 완전 한 우물만 팝니다.
그런데 한 우물만 파는 이유가 있었네요. 실적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매출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매년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피팅이 바로 효자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충분히 괜찮은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스톰테크 하이투자에서 진행, 최소 청약 금액은 95,000원, 균등 배정 수량은 40만 주가 넘고 예상 시총은 1,200억, 유통물량 예정치는 23%로 충분히 괜찮은 데이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에코아입니다. KB증권에서 진행, 공모밴드가 28,500원에서 34,700원, 요런 친구가 또 데이터 잘 나오면 우리에게 치킨 주는 친구겠죠. 자, 요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에코, 환경에 관련된 기업이겠죠. 친환경 관련 기업이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한 탄소 배출권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탄소 배출권 요즘은 그렇게 신경 안 쓰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창 신경 쓸 때 그때 탄소 배출권 하면은 관련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 친구는 직접적인 수혜주 뭐 요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는 유럽 등 세계 시장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할 수 있고 다만 비교 기업인 에코프로 HN 그 다음에 GMBS 에코 요 친구들의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면은 일봉이긴 한데 주가가 쭉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밝지만은 않다는 거겠죠. 그런데 미래에는 뭐 충분히 당연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소 중립 선언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마소, 애플, 알파벳 그리고 우리 포스코와 LG까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탄소 배출권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만 2년 전만 들어도 모두가 환경을 외쳤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미지근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돌겠죠. 그때가 오면은 에코아이의 가치도 또 높아질 듯 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도 지속적으로 30% 넘게 성장을 한다고 하죠. 다만 저 길에서는 조금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얘기죠. 바이든 트럼프의 대선이 당장 내년에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트럼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은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 탄소 배출권 ETF를 봐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죠. 다만 실적 성장이 엄청납니다. 쭉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성장세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아이 KB증권에서 진행, 최소 청약 금액은 17만 3,500원, 균등 배정 수량은 30만 주, 유통물량 예정치는 24%, 시총이 꽤나 높네요. 3,400억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 친환경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 나쁜 와중에도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와서 치킨을 꼭 줬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많습니다. 이번 주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다음 주도 많고, 다다음 주도 많고, 이제 12월은 되어야지 조금은 잠잠해지겠네요. 어쨌든 이번 주 상장하는 기업도 많고, 그 다음에 청약하는 기업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저 기릿이 항상 그 전날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저 기릿의 노랭이나 파랭이 그러한 영상도 시간 내실 때마다 조금씩 보시면 될 듯 합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게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